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 볼 건데 어제 하루 밀렸죠. 그죠? 유증에 대한 이슈로 밀렸기 때문에 어제 알려드렸듯이 좀 떨어지니까 난리 났다 막 리보세나 큰일 나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침착하고 그냥 깨끗하게 자리를 지켜주는지 돌파해줄 자리는 돌파해주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HLB가 깨지 않을 자리를 절대 안 깨고 있습니다. HLB 그룹이 리보세나립 생산 등 상업화 준비 위한 업무 예방을 체결했어요. HLB, 엘레바, 생명과학, 제약이요. 요 네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가 같이 움직일 건데 테라피우틱스는 아니더라도 역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HLB는 특히 그룹주들 간의 동조화가 강하기 때문에 같이 잘 움직일 수 있어요. HLB 대처거리 좀 볼게요. 나와라. 싱글스랑 많이 나왔네요. 그죠? 어제 그 유증으로 인한 공모도 한번 해보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위험할 텐데. 자, HLB 제 생명과학 공모 저기 대처거리 좀 볼게요. 얘도 많이 나왔나? 많이 안 나왔죠. 그죠? 자, 많이 안 나왔어요. 대차거리도 정답은 아니에요. 저건. 언제 상한도 하고. 자, 어차피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전혀 이상 없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20개선도 훼손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 5선 이탈하긴 해도 일봉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주봉은 어차피 금요일날 완성이 되겠죠. 금요일 완성이 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는데 제가 항상 주식을 해석을 할 때는 하나만 보고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해서 내가 어디서 매수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단기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30분봉까지 깔끔하게 해석을 끝내놓으면 돼요. 자, 보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일봉에서 월봉은 추세 좋은 거예요. 주봉에서 조정 들어온 건데 일봉에서 봤을 때 깨지 않을 자리를 거놨어요. 이걸 매일 거놨어요. 제가 어제도 거는 거예요. 오늘 순간 근 게 아니라 오늘 꼬리 달고 찍고 나서 거는 게 아니고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어제도 거놨고 어제 그저께도 거놨어요. 자, 변곡점이 여기죠. 그죠? 변곡점 5일선의 자리가 42,380원. 제가 42,380원에서 42,400원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30분간 거놓는 거예요. 제가 거놓으라고 그랬죠. 안 깼습니다. 언제 안 깼냐면 오늘 10시 30분에 안 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죠. 단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예요. 매수하면 지금 수익권이겠죠. 여기 깨면 손절 쉽죠. 자,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고 사라고 그랬죠. 그럼 어제 알려드린 대로 난 HLB를 단타 쳐야지. 그러면 여기서 사서 변곡점이죠. 여기 간단해요. 여기가 언제냐면 7월 17일날 생긴 7월 18일날 생긴 변곡점이 여기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단타 칠만 하겠구나. 여기 사는 거예요. 쉽죠? 그럼 깨면 손절. 30분 왔죠? 자리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봉, 주봉, 일봉 해석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 타이밍을 준 거잖아요. 지금. 이날은 유증으로 해서 밀렸을 때 저점이에요. 이날 가격이 42,850원이고 오늘 저점이 42,700원이에요. 여기 찍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으로 악재가 떴을 때도 여기를 찍고 나갔고 지금도 여기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만 안 깨면 단타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냥 깨면 손절하면 되고 중장기로 들어가신 분도 물렸어. 그냥 밑에서 하시면 돼요. 240원 이온돼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폴라리스 선 알려드렸죠. 또 한번 볼게요. 자, 폴라리스 선이 실제로 멤버들 갖고 계신 분도 있을까봐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내가 이 친구가 만약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5선 돌파할 때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시각은 오늘 차익 실현이 맞고 중장기는 흔들리지 말고 10%를 가든 11%를 가든 상한가 맞고 떨어지는 내비둬요. 그러면 더블도 가고 그 이상도 가요.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제 생각이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요. 세력들이 안 깨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자리를 살펴보는 거죠.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깨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일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살 타임을 알죠. 내동 매매를 안 하게 돼요. 자, 리버 HLB를 여기서 뛸 때 사기가 좀 겁나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요 매물대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못했죠. 안 사야죠. 안 사면 뭐 유증이 나오든 뭐든 나오든 여기서 사고 싶은데 정확히 찍었죠. 그러니까 내동매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매일 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 있죠.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월봉에서 5개선이 단단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주봉에서도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5주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죠. 즉 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 살짝 밀려서도 전혀 깰 마음이 없고 일봉에서도 거놨죠. 이거 어제 거는 거예요. 여기만 깨면 돼요. 안 깨죠. 그럼 매수죠. 오늘 매수.
깨면 손절. 너무 쉽지 않아요?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날아가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야야 리버스라이 좋대 얼른 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선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체크한 다음에 날카롭게 보고 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잠깐만 폴라리스 좀 볼게요. 이 친구 좀 팔았어요. 단타치를 갔다가 아까 5개선 근처에서 강하네요. 그죠? 자 5개월선을 뚫어졌기 때문에 뚫어주면 여기 가요. 자 폴라리스 세어는 5개월선을 뚫어졌기 때문에 3,000원대를 가는데 단 지금부터 거꾸로다가 5개월선인 2,670원을 깨게 되면 익절 처리하셔야 돼요. 잠시만 멤버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리 멤버님들이 제가 알려드려서 잠시만요. 실방할 때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폴라리스 세원이 좋다고 어제도 알려드렸고 오늘도 아침에 폴라리스 세원이 강해졌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이건 전 멤버에서 종목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알려드렸으니 매수 매도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폴라리스 세원은 20시간 전 즉 어제 체크하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알려드린 거예요. 저도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XINC 상한가도 알려드렸고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거는 제가 주식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알려드린 대로 저도 HLB를 단타 치잖아요. 어디서 칠 거냐면 물론 장기 계좌에 넣어놓는 종목 건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HLB가 단타 치겠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매수해요. 이 근처. 42,600원에 매수해서 깨면 손절. 계획을 갖고 하는 거죠. 이만큼 계획은 중요해요. 우리가 차를 하나 사도 땅을 하나 사도 계획을 세우죠. 캐피탈에서 이자를 어떻게 낼 거며. 근데 주식만 하면 날아갈 때 살려고 그래요. 날아갈 때 싹 사요. 아무 계획이 없어. 근데 제가 그 계획을 세워드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깨지 않아야 될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너무 지겹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걸 어디서 산다는 이걸.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분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건데 뭐 그분도 나름 잘하시고 지겨운 건 이해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근데 주식이 맨날 똑같은 반복 얘기지 뭐 여기서 더 뭐 있어. 여기서 뭐 없어요 더. 주식은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오늘 저점만 안 깨면 HLB 그런 좋고 HLB 생명과학도 전혀 깨지 않을 자리를 깨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LB 제약을 봅니다. 엄연히 좋죠. 월봉에서 보면 완전히 깨지 않아야 될 이식교선이 있죠. 단단히 잘 있고 주봉에서 보게도 엄연히 60주선 즉 수급주선 위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죠. 추세가 쨍쨍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HLB 잠깐 유상증자했다고 막 HLB 그룹주 어떻게 된 거 아냐 리보세라니 어떻게 되는 이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주식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맞춰 유상증자했다고 떨어질지 올라갈지.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에요. 이 종목들이 어느 자리를 뛰고 어느 자리를 깨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HLB 제약도 엄연히 추세 엄청 좋아요. 자, HLB 테라피틱스를 봅니다. 어떤 뉴스가 났냐면 이런 뉴스가 떴어요. 상반기 매출이 전년비 166%,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저것 때문에 오늘 올라가든 말든 HLB 테라피틱스 제가 5개월선만 안 깨면 되죠. 5개월선 안 깨야 되는데 여기를 안 깨는 건 우리가 안 깨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개인들이 물량을 내놔도 세력들이 이걸 지켜줘요. 여기서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깰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틀려서 그러면 저점에서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갔다가 나중에 20개선 돌파하면 홀딩 어디 갈지도 몰라요 이 친구.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꾸준히 잘 모아나가야 되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을 봅니다. 어머니 자리 좋죠. 자리가 좋고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자, HLB 글로벌도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아까 업무에 바꾸니까 HLB 글로벌은 없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단지 너무 급하게 떨어졌죠. 제가 주식이 급하게 떨어지면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걸릴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우선 깼기 때문에 추세가 살짝 밀릴 수 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도 역시나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또 이런데 날아가는데 나노코박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10배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나노코박스가 성공했어도 재료 소멸로 떨어질 확률이 90%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단 뛸 때 절대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주식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보는 KB오토시스를 볼게요.
자, KB오토시스를 봅니다. 어딜까요? 여기죠, 그죠? 자, KB오토시스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해도 너무하다고 그랬죠.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주식을 여기 올라갈 때 갑자기 저기, 현대가 조지아 공장 어떻게 한대? 여기서 그런 뉴스로 사지 말고, 그런 뉴스 뜨기 전에 바닥에서 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죠. 자, 만약에 지금 5선 못 해주고 있는데, 5선 뚫어주면 어디까지 가냐? 20주선인 6,500원까지 가요. 6,500원이면, 상한가는 좀 안 돼도 20%가 단기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알려드렸죠. 뚫어줄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딱 뚫어줬다. 어디 가냐? 6,400원 가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들어갈 거다.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5,800원짜리가 만원도 가고 12,000원도 가죠. 딱 6개월에서 1년만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버리지 말고 지금 월봉 바닥에서 잘 모아 나가시라고 그랬죠. 저는 이 친구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갑자기 전기차 어쩌고 하면서 여기 사면은 결국 본인만 손해예요. 이해하셨죠? 자, 태양광 잠깐 얘기 들어갈게요. HLB 얘기하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태양광 풍력도 제가 예전에 월봉에서 바닥에 있을 때, SDN이나 이런 친구들이 월봉 바닥에 있을 때부터 잘 사놓으라고 그랬죠. 엄청 올라갔죠. 이거 진짜 실제로 제가 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그만큼 싸게 사놔야지 벌죠. 비싸게 사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싸게.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죠. 수소 관련주가 지금 꼼짝도 안 하죠. 괜찮아요. 수소 관련주 바닥에 사놓잖아요. 다 떼요, 이 친구들. 다 떼니까 지금 안 움직일 때 너무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산업이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라요. 단지 우리 산업의 현재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해도 너무한 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싼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리이리 하지 마요. 거래량이 들어와 있잖아. 그럼 매수놓고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HLB는 물론 대바닥은 아니에요. HLB 대바닥은 제가 알려드렸죠. 원래 이 친구들은 28,000, 3만 여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리브세라는 이후로 또 8, 9만원 갔을 때 여기서 물려서 떨어지고 있는데 회사를 욕한다는 건 이건 정말로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드렸죠. 그냥 깨지 않을 자리, 즉 HLB는 지금부터 42,400원만 깨면 돼요. 깨면 손절하면 되고 자, 테라포스 마찬가지고 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노터스 같이 5개월 선을 이탈하고 있는 종목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는 거 아니에요. 패스 보시고 몇 개 제일 뺐어요. 저희 TS넥스제는 잠시만요. 자, TS넥스제는 뺐는데 일단 너무 메리트가 없어서 뺐고 NC트론을 봅니다. 아직 NC트론 메리트가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이죠.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앞전에 자꾸 뛰죠. 자, 여기서 뛰었고 이날도 뛰었고 여기도 뛰고 여기 뛰었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쫓아가서 하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같은 날 21선 찍고 나갈 때 매수. 그러면 한번 양봉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속임수예요. 살짝 눌러주면 개인들 답답하죠. 내일 땅 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단 이 생각이 틀려서 21선 끼면 팔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박셀바이오로 봅니다. 참 재밌는 친구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박셀바이오는 저는 더 이상 단기를 안 할 생각인데 제가 제시한 가격이 여기죠. 60주선 뚫어졌을 때가 제일 좋고 그 다음부터 깨지 않아야 될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단 한 번도 안 깼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는 10만원대의 강력한 매물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자고 여기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안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오늘 같은 날 단기도 대응하기 쉬워요. 단기 대응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죠. 86,200원. 얼마냐 이게? 86,000원대가 매수.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일봉에서 오늘의 저점이에요. 앞으로 일봉에서 오늘의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다 대고 너무 NK서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HLB 세력이 일로 갔느니 절로 갔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주식은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봉에서 60주선 안 깨는 한 그냥 추세가 쫙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일봉에서 봤을 때 오늘 저점만 안 깨면 다시 단기 도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 뭐 소형원전 투자하니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주봉에서 60주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박셀바이오처럼 쭉 타고 올라가요. 그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두산에너빌리티 공부한다고 막 갑자기 막 회사에 전화하고 막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회사 사람들도 몰라요. 공장 찾아가 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잘 지켜준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한국 벤시가 좀 아슬아슬하죠. 절대 5개월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일단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5개월선 가격인 이제 만 원대가 되겠죠. 그죠? 호가창이 만 원대에서 천 원대로 바뀌면 안 되고, 이 5개월선이 밀리면서 가격이 바뀐 거예요, 어제랑. 자, 주봉에서 간신히 이 손 지켜주고 있습니다. 20주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간신히 지켜주는 거예요, 이 친구. 누군가가 받쳐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만 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NG캠 생명과학 재밌잖아요. 제가 어제 NG캠 생명과학을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이 권리락인데, 권리락과 동시에 상한가 가는 게 유행이죠. 사실은 어제 사는 게 맞아요, 어제 사는 게. 그냥 상한가 같죠.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정해져 있어요. 10개월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5,400원이에요. 이거 뚫고 더 갈 수도 있어요. 5대 1대5 부상등단을 떴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트렌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권리락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새 트렌드가 원래 권리락과 함께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 좀 사볼만 했던 거죠. 뭐 그죠? 이제 상한가 날라갔으니까 우리한테는 패스가 됩니다. NG캠 생명과학 뺄까요? 그죠? 상한가 갔으니까 빼죠 뭐. 빼고 다른 거 좋은 종목 있으면 또 갖고 올게요. 일단 빼고. 자, 매드팩토를 봅니다. 사실 매드팩토는 엄연히 1차 저항선을 뚫었어요. 29,900원이에요. 여기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길 바랬거든요. 안 오고 오늘 그냥 가더라고요. 어차피 올 수도 있어요. 지금 5일선이 32,000원대이기 때문에 32,000원만 지켜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쨍쨍하고 좋은 거예요. 이 회사가 뭘 임상실험을 성공하나 실패하나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 거. 그냥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월봉에서도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죠. 5개월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10개월선까지 가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박셀바이오가 언제부터 날아갔냐면 제가 알려드렸죠. 5개월선 뚫자마자 날아간 거예요. 이 친구는 10개월선도 같이 뚫었죠. 그러니까 5개월선 뚫었을 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 강해졌구나. 단지 외바닥이기 때문에 10개월선 맞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추세나 흐름은 좋기 때문에 5주선 깨지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두 번째 저항선인 36,000원대 팔면 돼요. 이렇게 계획 짜고 하시는 거예요. 뚫어주면 매도하지 말고 못 뚫어주면 매도. 차익신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정말 쉬운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자리만 알고 있으면 뇌동매매를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예요. 자, 셀리드를 봅니다. 좀 아슬해졌는데 5개월선 가격이 21,9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22,000원대에서 매수해주면 좋고 주봉에서 봐도 있으면 근처에 있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따라서 22,000원이 오게 된 매수. 와가고 있죠, 지금.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셀리드를 사고 싶어 죽겠는데, 이왕이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22,000원인 거예요. 22,000원 매수 깨면 손절. 이런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손실폭이 아마 1, 2%가 안 돼요. 손절은 1, 2% 짧게 치고, 먹을 때는 폴라리스 세원처럼 10%, 20% 먹고, 좋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폴라리스선이 우연히 올라갔냐? 아니죠. 앞전에 대량거래 자꾸 매집봉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친구. 그죠? 물론, 요즘 물랑 이슈로 다 밀리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냥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월봉에서 5개월선도 뚫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선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어디가 가냐? 10개월선 가요. 가격이 정확히, 3,100원이 되기 때문에 상한가가 3,130원이죠. 잘하면 상한가 간다는 얘기예요. 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그냥 단타 하실 분들은 3,100원 근처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상한가 붙을 것 같으면 팔지 말고, 이렇게 보시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왜 들고 왔냐면 똑같죠. 월봉에서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즉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고점 가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빌 게이츠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갈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기대감도 있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가 이쁘죠. 일봉에서 22선 근처 매수. 오늘이 매수죠.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뭔 이슈로 떴는지 모르지만 또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목표가 변곡점이 되겠죠. 145,000원대를 기준으로 타이밍 잡고 하시면 돼요. 자, 네오밀텍이 움직였다 말았는데 좀 지겹죠, 이 친구. 외바닥이 원래 그래요. 이 외바닥이 좀 힘들어요. 5개월선 근처가 매도 타이밍인데 5,500원이 되고 오늘 5,400원, 즉 5개월선 찍고 간 거니까 목표가 1차 목표가 갔다 온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만 깨지 한번 또 가요. 깨지 않고 있고, 자, 일봉에서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왜 그러냐면 여기서 대량거래 터졌죠. 이 친구들이 세력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떴다 조정 갖고 할 때 또 뛰는 거예요. 눌림목에 사야 되는 거예요. 뛸 때 사지 말고 이렇게
싹 날아갈 때 사지 말고 오늘 폴라리스는 또 날아가니까 이 친구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날아가니까 지금 쫓아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 사는 게 여기죠, 여기. 마찬가지로 네오 이뮨텍이 지금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사야지 또 나중에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데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무조건 침착하게 기다렸다 눌림목에 사야 되는 거고 깨지 않을 자리를 잘 지켜줬을 때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좀 답답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웃기냐면 뭐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떠도 안 올라가요.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실적에 기인하지 않아요. 수급에 기인해요. 주식은 제가 아는 주식은 오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주식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기인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 그냥 주식이 올라간다면 나오는 얘기고 진정한 주식은 무조건 다 수급에 기인해요. 무조건 수급에 기인해요. 뭐냐면 거래량과 추세에 기인하는 거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가 나와도 신저가 찍는 종목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다.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상반기 매출에 960억 원, 영업이익 102억 원,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주식이 안 가요. 아침에 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영업이익은 떴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네가 추세만 틀어놔.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언제 사냐? 월봉에서 보니까 바닥이죠. 주봉에서 보니까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지금부터 5선만 난 사야지. 그러니까 일봉에서 언제 사는 거냐? 물론 오늘부터 분할 매수해도 되는데 이렇게 5선 안 깨고 있죠. 매수. 오늘이 매수 타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안 떴다가 내일 떴다만 해. 그럼 전일수 나와요.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으로다가 동구바이오적이 날아가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단 깨잖아요. 의미 없어요. 전일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갖고 5일선 근처 매수. 최소한 20일선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앞전에 떴죠.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기 때문에 다시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왜 공부를 하고 매수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초병 세워놓고 눌림목 좀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안 해야 되는 얘기죠. 지금의 자리가 매수 타이밍,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그만입니다. 자, 또 볼까요? 제넥시는 보려보래요. 제넥시는 이쁘지 않아요. 제넥시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자, 내가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제넥신, 옵티보 자체 항암신약 병용 임상 이상 첫 환자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넥신의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엄청난 우황이 일고 있죠. 감히 그 누구도 제가 바닥을 맞추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바닥을 맞춘다는 사람들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여기가 대바닥 같죠. 근데 전저점 또 깨면 위험한 거거든요. 자, 깼습니다. 깼죠? 또 깼죠? 자, 또 깼어요. 여기가 해도 너무한 자리예요. 여기가 해도 너무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 떨어지고 저 바닥도 깨고 떨어지고 다 계속 떨어졌죠. 그럼 바닥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하고 보니까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바닥은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다음 찾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을 봅니다. 셀트리온을 보면 셀트리온이 감히 여기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 이건 전문가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라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셀트리온이 5개월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나가니까 바닥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죠? 나갔죠? 지금 보니까 바닥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어디서 사냐? 주봉에서 20주선까지 완벽히 장악해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제넥시는 물론 이슈가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넥시를 매수하는 자리는 어디가 되냐면 기다려요. 월봉에서 5개월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격이 모이고 있죠, 지금. 자, 모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20주선, 5주선, 60주 다 모이지는 삼각 수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각선은 이런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냥 20주선만 뚫어주면 돼요. 그 어렵게 얘기한다고 막 일목균형 멋있게 얘기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식은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20주선만 장악하고 안착해줘. 그럼 매수. 그럼 이 친구는 원체 바닥이기 때문에 뛰게 되면 나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죠. 아무리 못 가도 이런 데 가기 때문에 물론 갈 길은 멀겠죠. 그러면 박셀바이오가 올라갔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지 말고 박셀바이오가 주봉에서 20주선을 완벽히 장악하고 나간 이때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 그죠? 제넥신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20주선까지 완벽히 장악해주면 여기서 매수. 다음에 60주선 뚫어주면 홀딩.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너무할 정도로 주식이 끝장났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갔을 때 수익은 어마어마하겠죠. 단 이렇게 종목을 싸게 사려면 기다렸다가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을 때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꾸준히 볼 거예요. 언제 전환해주나 보고 있다가 거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체적으로 다 월봉에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상향 기조를 가져갈 건데, 단지 예전에 개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라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 말고 떨어지고 꼬리 말고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셀트리온이 됐든 셀트리온 제약이 됐든 다 추세 전환 해놨으니까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좋은데, 일단 조정 들어올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선 맞고 조정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제일 매수 타이밍이 좋았었고, 제가 이때도 얘기해드렸거든요. 여기가 좋았는데, 매수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손절의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매달 꾸준히 차근차근 잘 모아나가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 여기까지 볼 거고,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굉장히 좀 매출 나왔는데 떨어지고 있죠. 이게 영업이익 상관없어요. 어차피 60주선 못 들어주면 영업이익이 10년 내 최대로도 못 올라가요. 60주선 못 들어주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고 뭐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뚫어줘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HB 그룹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